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흥미로운 발레 이야기를 설명드릴 무용학 박사 강혜성입니다. 무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발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발레하면 백조의 호수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하고 아직도 전 세계 무용단에 의해서 공연되어질 만큼 사랑받고 있는 고전작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공연장을 찾아가 작품을 보는 것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화인데요. 무용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발레를 소재로 한 영화로는 오랜 기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블랙스완과 빌리 엘리어트 두 작품입니다. 영화 속의 소재가 되는 작품 백조의 호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고전 발레의 대표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공 오데트는 마법에 걸려서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으로 마법이 풀리게 되지만 마법사와 그의 딸 오딜의 계략으로 왕자와의 사랑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주인공이 백조와 흑조, 1인 2역의 모든 역할을 맡아 공연되어지는데 고전 발레 백조의 후수에 대한 내용을 3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영화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2010년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블랙스완은 자신의 완벽함을 표현해내려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 구조를 이러한 고전 발레 작품인 백조의 후수의 주인공인 백조와 흑조의 역할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니나 역의 나탈리 포트만이 오랜 기간 직접 발레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실제로 발레리나를 연기하는 것에 아카데미 골든글로브를 비롯해서 여러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휩쓸었을 만큼 대단한 찬사를 받아 한동안 이슈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 발레단 프리마돈나를 꿈꾸는 주인공 니나는 발레리나라면 한 번쯤은 꼭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 백조와 흑조의 역할을 모두 잘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흑조의 연기가 잘 되지 않고 예술감독의 혹평을 받으면서 매일 고통스러워지는데요. 정해진 공연일이 다가올수록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해지고 환각을 일으킬 만큼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무용수들이 겪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순수한 사랑과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 백조와 질투심이 강하고 표독스러운 어두운 내면의 흑조를 한 사람이 연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어머니 에리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발레리나 니나 세이어스는 발레단 예술감독의 토마스 르로이의 눈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연습에 매진합니다. 예술감독은 어느 날 주인공 백조의 역할을 기존의 프리마돈나인 베스를 대신해서 새롭게 바꿔보라고 하였고 주인공을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주인공을 꿈꿨던 니나 역시 베스의 립스틱까지 흡치면서 주인공에 대한 열망과 집착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생각과는 달리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왔던 니나는 흑조의 어둡고 자유로운 몸짓 언어를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예술감독에게도 눈밖에 나게 됩니다. 흑조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예술감독과의 연습 중 니나는 그를 향한 미움과 반항적인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예술감독은 결국 니나를 주인공 백조로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프리마돈나 즉 작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용수들은 항상 체중 감량과 몸 관리, 오랜 동작 연습, 부상의 염려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니나를 낳고 발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대리만족과 간섭, 남자친구나 친한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녀의 방안은 온통 인형들로 가득한 어린 소녀의 정신세계가 아직도 니나의 성장과 삶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감정 표현을 하는 발레단은 릴리라는 라이벌의 등장과 함께 예술감독의 질책은 더욱 고조되며 환각의 증세도 나타나게 되는데
흑조의 날개 깃털이 어깨와 등에서 돋아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계속 긁어대고 아파하며 힘겨워합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며 흑조의 연기를 끝까지 해내려는 주인공 니나는 환각이 더욱 심해져서 광기 어린 흑조 연기를 펼치고 끝내 자신을 거울 파편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진심으로 발레를 사랑하고 역할에 충실했던 니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백조의 호수를 빌려 백조와 흑조라는 1인 2역의 역할을 소화해내며 혹독하게 자신을 질타하고 외로워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구조, 분열된 정체성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블랙스완을 만들기 10여 년 전부터 작품을 구상해왔다는 영화 감독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분신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분신에게 빼앗긴다는 내용을 담고 싶었고, 친누나가 발레를 한 경험이 있고 우연히 보게 된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에서 발레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인간 심리 구조를 연출하기에 발레 백조의 호수는 매우 금상첨화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기 위해서 영화 감독은 실제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단장인 줄리 켄트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발레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반인반조의 모습인 백조인간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캐스팅 과정에서도 영화 레옹 때부터 팬이었던 나탈리 포트만이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의 발레를 경험하고 발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보였던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발레리나의 삶을 연기하기에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며 빠른 촬영을 당부했을 정도로 나탈리 포트만은 발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발레리나처럼 보이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매일 5시간씩 발레 연습에 매진하며 가녀린 팔과 선 라인, 쇄골, 그리고 등 근육의 섬세함을 만들기 위해서 약 9kg가량의 체중 감량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늑골에 탈골 부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속 발레의 안무는 실제 뉴욕 시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벤자민 밀피에가 맡아서 영화 감독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로 설명하면 밀피에는 대신 움직임으로 안무를 만들어내었고 영화의 조력자이자 남자 주인공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니나의 대사인 "나는 느꼈어요. 완벽함을 느꼈어요. 나는 완벽했어요. 라는 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발레 예술의 완벽함을 표현해내기 위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몸은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 수많은 무용수들의 노력과 피땀 어린 결실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도 무용 전공자인 저에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과 순보의 노력들은 모두 예술가가 되기 위한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출하고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한 아름다움과 인간 내면에 대한 모든 예술의 창작 과정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의 강혜성이었습니다.